전 운동법칙 노림수 52번 가겠습니다. 질량 M짜리 들어가 있고, 여기 M 있고, 어차피 손은 이제 당기는, 손은 역할이 Mg라는 힘만 주는 역할이고, 여기서는 이제 B에 작용하는 중력이 또 Mg로 똑같은 힘이 작용하는 건데, 결국에 두 물체를 다 통틀어서 봤을 때, 뭐 장력이라고 하는 건 어차피 상쇄되는 것이고, 얘랑 얘는 질량이 총 2M, 그리고 얘는 질량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M 하나밖에 없죠. 근데 지금 어때?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이 mg, 이제 힘은 똑같은데 질량이 2대 1이다 이거지. 그럼 여기는 가스도 A, 여기는 가스도 EA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자, 1대 2가 된다는 얘기야, 가스도가. 아무튼 그래서 가스도의 크기는 가에서와 나에서 같다가 아니고, A에 작용하는 합력은 뭘 결정한다? 가속도를 결정한다. 가속도 결정하는 거니까 가속도가 1대 2니까 나에서가 가에서의 2배다. 맞는 설명. 그 C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 C이 A를 당겨? 그럼 이제 우리는 어디로 시선을 돌리면 돼? A만 쳐다보면 되겠죠. A만 쳐다보면 되는데, 이 A라고 하는 거 질량 똑같이 M인데, 가스도가 1대 2라 그랬거든. 그러면 여기에 작용하는 R자 힘도, 알게모람 무조건 1대 2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질량이 똑같을 때 가스도가 1대 2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힘도 1대 2가 된다. 이거 틀렸다. 2번. 그 다음에 53번. 중력가스도를 10이라고 했으면 좀 더 뭐 계산하기가 편했겠지만, 그렇지 않는다고 해도, 여기 작용하는 중력은 질량 곱하기 중력가스도니까 1 곱하기 G니까 그냥 G. 여기는 2 곱하기 G니까 2G. 이렇게 되는 것이. 그럼 이제 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뭐 어려운 거 아니고 1G. 힘은 F는 그다음에 MA니까 총 질량 3kg짜리, 그 다음에 가스도 A 이렇게 될 것이고, 나 같은 경우에는 작용한 힘이 2G고 질량이 총 3kg짜리 곱하기 가스도 A 이렇게 될 거니까, 여기 이제 이걸 이제 A가 A다 이렇게 잡아야겠죠. 구별하려면. 따라서 A가랑 A나는 1대 2가 된다. 그래서 1대 2가 된다.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일단 여기 1대 2 잡아주시고 1대 2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네. 그 다음에 용수철 저울이 가리키는 눈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이 줄에 걸려있는 장력을 얘기하는 거다. 그런데 이 장력은 뭐야? 이 장력 때문에 누가 움직여? 이 수레가 움직이죠. 근데 수레의 질량이 2대 1이네. 수레의 질량이 2대 1인데 가스도는 몇 대면? 가스도는 1대 2가 나온다고 그랬지. 그러면 질량에다 가스도 곱하면 뭐가 되지? 힘이 되죠. 근데 그 힘이 뭐겠어? 수레에 작용한 R자 힘. 근데 수레에 작용한 R자 힘이라고 하는 건 장력? 이거 하나밖에 없지? 중력과 수직항력은 어차피 사라질 거니까 Y축은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따라서 2 곱하기 A냐 1 곱하기 2A냐 그럼 똑같네. 똑같으니까 1대 1. 그래서 2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4번 보겠습니다. C가 바닥에 닿는 게 2초일 때, 이때 C가 바닥에 닿는 거지. 그럼 C가 바닥에 닿았다는 건 이제 C는 더 이상 그 A, B 물체들의 운동에 관여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C가 사라지고 나서 사라졌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야. C가 사라지면 A와 B는 속력이 일정하다. 즉 등속 운동을 하게 되었다. 그 말은 무슨 말? A의 질량과 B의 질량이 같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중력가스도는 10m/s 제곱으로 하라 했습니다. 그럼 요거 하나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속도시간 그래프니까 여기 그래프의 기울기의 속력시간이니까 기울기의 크기는 가스도의 크기 해서 가스도가 2m/s 제곱이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이고, 운동 방정식 세워주면 될 것 같아. C에 작용하는 중력이 있을 거 아니야. B에 작용하는 중력, A에 작용하는 중력. 장력은 고려할 필요가 없어. 어차피 전체 물체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쓰면 안쪽에서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건 상쇄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걸 플러스로 잡고 반시계인 걸 마이너스로 잡으면 결론적으로 C의 질량을 모르니까 MC 잡고 중력가스도 10. 그 다음에 같은 방향으로 B에 작용하는 중력, 그래서 10M,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A의 중력 10M은 전체 질량, A의 질량, B의 질량, C의 질량 다 더하고 곱하기 가스도 2. 가스도는 그래프의 기울기에서 구했다는 거죠. 요거 정리만 해주면 되니까 요거 정리해 주시면 MC가 2분의 1 M이 나온다 라고 해서 기억은 맞는 설명이고, 처음에 손으로 F라는 힘을 주고 있었을 때 멈춰 있었다는 건 얘네 질량이 똑같으니까 손의 힘으로 누구만 감당하면 C에 작용하는 중력만 요것만 감당해주면 물체들이 꼼짝 못했겠지. 그래서 B가 아니고 C다. 그래서 니은 틀렸다.
1초일 때 P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 뭐 어쩌고 나왔는데, 이런 문제 풀 때 P가 B를 당기는 장력이나, 그죠? P가 A를 당기는 장력은 똑같다. 양쪽에 똑같이 작용한다. Q도 마찬가지. Q가 B를 당기는 장력이나 Q가 C를 당기는 장력이나 똑같다. 양쪽에 똑같다. 그러니까 괜히 복잡하게 뭐 이것저것 엉켜 있는 B를 보지 말고, 그냥 우리는 P에 걸린 장력은 이쪽 A 쪽을 분석해 주는 걸로 하고, Q에 걸린 장력은 여기 C를 분석해 주는 걸로 하자. 그러면 A에 대한 운동 방식은 어떻게 될까? A는 시계 방향으로 P에 걸린 장력 마이너스 A의 중력인데, 중력이 10m 은 A의 질량 m에다가 가속도, 아까 공통된 가속도 여기 있죠? 2m/s 제곱 이렇게 나올 거라고. 따라서 TP가 얼마입니까? 12m. 그 다음에 C를 분석하면, C라고 하는 건 이제 시계 방향으로 MCG인데, 아까 MC가 2분의 1 M이라고 구했죠? 곱하기 중력가속도 10 곱하면 결국 5M. 그죠? 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누가 있어? TQ가 반시계 방향으로 작용하는 게 있어. 그렇게 했더니 MA인데, 자, C의 질량은 2분의 1 M이고, 가속도는 2라고 아까 구했잖아. 결론적으로 TQ는 얼마입니까? TQ는 4M이 됩니까? 그죠? 그래서 맞는 설명이다. 기억 디귿 3번. 자, 55번으로 갈게요. 평면에서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어. 마찰이 없다고 했습니다. 마찰이 없는 이런 거는 체크를 해줘야 되고, 아무튼 F가 작용한다. F가 6N, 뭐 3N 있는데 마찰 없으니까 그냥 요렇게 해서 총 3kg짜리, 3kg짜리 하나 있다 생각하면 되고, 6N이 작용했을 땐 당연히 어떻게 돼요? F는 MA니까 F는 MA. 가속도가 2m/s 제곱. 그죠? 그 다음에 힘이 3N으로 줄었어. 그럼 이제 여기 6 대신 3 넣고 또 운동 방정식 세우면 3은 F는 MA, 3은 3 곱하기 가속도니까 여기는 이 구간은 가속도가 1m/s 제곱이다. 어쨌든 속력은 점점 빨라지긴 하겠네. 아무튼 2초일 때라고 했습니다. 2초일 때. 그럼 2초 때까지 증가한 속력을 구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가속도가 2m/s 제곱으로 2초 동안. 그러면 속도 변화량은 얼마? 4m/s만큼 빨라졌겠네. 그죠? 그래서 4m/s다. 맞는 설명이다. 그 다음에 니은 B에 작용하는 마찰력의 크기. B는 뭐 때문에 움직인다고? A와 B 사이에 마찰력이 있으니까 움직이는 거야. 마찰력이 없으면 A를 F로 끌었을 때, A가 앞으로 쭉 갈 때 B는 위에서 스르륵 미끄러져서 그냥 바닥에 떨어지겠지. 근데 B도 같이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미끄러지지 않는다. 결국에 A가 B를 마찰력을 통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끌고 간 형태가 된다고. 쉽게 말해서 어차피 B에 작용한 Y축 방향 성분은 상쇄될 게 뻔하고, B에 작용한 X축 방향의 힘은 이 마찰력이 전부니까 이게 곧 뭐가 돼? 이게 곧 R자임이 되는 거지. 근데 그 R자임에 의해서 여기 있네. 1초일 때 가속도는 얼마야? 2m/s 제곱. 두 물체 공통이잖아. 그러니까 1kg짜리 물체에 어떻게 2m/s 제곱이라는 가속도가 생겼느냐? R자임이 얼마니까? 2N이니까. 그래서 1초일 때 2N, 3초일 때는 어때? 가속도가 1m/s 제곱. 그러면 B에 작용한 R자임은 또 얼마? 1kg이니까 1m/s 제곱이 생겼다는 건 1N이 작용한 게 분명하다. 그래서 니은도 맞는 설명이고, 4초일 때 B의 운동량의 크기. 운동량은 이제 우리가 봤었죠? 통합과학에서도 배웠을 것이고, 운동량 P는 mv 질량 곱하기 속도 해주면 되니까 B의 운동량 물었어요. 그럼 1 곱하기, 그 다음에 속도만 곱해주면 될 것 같아. 운동량의 크기, 그러니까 뭐 빠르게만 곱하면 되는데, 2m/s 제곱으로 2초 동안 빨랐으니까 4m/s. 그 다음에 또 1m/s 제곱이라는 가속도로 또 2초 동안 또 빨라졌네. 그러면 얼마가 더 추가? 2m/s 추가, 총 얼마? 6m/s가 됐을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6만 곱해주면 되겠으니까 여기 6이지. 틀렸고 3번. 그러면 56번 중력가속도 10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여기 작용하는 중력이 50N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물체에 작용하는 마찰력이 10N이다. 그럼 이쪽에 반대쪽으로 10N이 있다 이거지. 그런데 무슨 운동을 한다고? 일정한 속력 등속 운동을 한다.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잡으면 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 꼭 위, 아래 이런 게 아니고, 이 물체들은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지? 그러니까 이걸 플러스, 이걸 마이너스 이렇게 잡으면, 얘들아, 플러스 마이너스가 뭐 어디가 플러스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이쪽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를 요렇게 가는 요 방향은 같은 방향, 반대로 가는 건 말 그대로 반대 방향이다. 요렇게 방향에 같은 방향, 반대 방향 구별하라고 좀 해주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는 지금 50N과 여기는 마찰력 10N 같은 방향이지.
근데 F는 어때? 반대 방향이잖아. 결국에 이 힘과 이 힘과 이 힘이 작용하는 전부야. 장력도 있는데 장력은 어차피 이쪽 장력이나 이쪽 장력은 똑같은 크기니까 상쇄될 거고, 결국에 50과 10 이 F 하나와 같으면 R자임이 0 되면서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일 수 있겠지. 그래서 60N이다. 그다음에 57번. 어쨌든 지금 가 같은 경우를 보면 이렇게 해서 벽 때문에 꼼짝을 못해요. 멈춰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물체가 지금 정지 상태다. 정지 상태는 무슨 말? 가속도가 0, 그지? R자 힘도 0. 근데 A에게 F라는 힘을 줬어. 근데 A가 멈춰 있잖아. 왜 멈춰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B가 A를 어떻게 똑같은 크기의 F라는 힘으로 밀었으니까 멈춰 있을 것이다. 그래야 A가 R자 힘이 0이 되니까. 근데 문제에서 뭐래? B가 A에게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F0라고는 했는데, 뭐 딱 봐도 F지. 무슨 말? 아, F0랑 누가 똑같다? F가 똑같겠네. 라고 해줘야겠어. 그런데 두 번째, B가 A를 F라는 힘으로 밀었으니까 A가 멈춰있다까지 좋아. 그러면 B가 A를 왜 밀었냐 이거죠? 무조건 세상의 모든 힘은 작용 반작용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B가 A를 F로 밀었다는 건 A도 B를 똑같은 크기의 F로 밀었다. 요 얘기가 되는 거라고. 아, 일단 기억은 틀린 거죠. 그러니까 요 얘기가 되는 거고, 니은 가에서 A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F다. 근데 우리는 F랑 누가 똑같다고 알아냈더라? F0랑 똑같은 거라고 알아냈지. 그래서 니은은 맞는 거. 지금 나에서 B가 A에게 작용하는 거, 나는 지금 마찰이 없어야 되겠죠. 일단 마찰이 없고, 그럼 이제 뭐 R자임이라고 하는 건 F 하나밖에 없어요. 얘네끼리 주고받는 작용 반작용은 어차피 전체 운동 방정식을 쓸 땐 사라지니까. 그래서 F는 질량, 총 질량 3M짜리에 가속도 A니까 가속도 A가 3M분의 F다. 그 다음에 우리는 뭘 구하면 된다? B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해도 A가 B에게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구해도 마찬가지다. 왜냐면 작용 반작용이니까. 그러면 왜 그렇게 바꾼다? B만 똑 떼서 생각하면 우리는 좀 더 식이 편하다. 그래서 B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세우면 A가 B에게 작용한 힘의 크기는 얼마인지 모른다 치고, 그죠? F, A, B라고 써볼까? B는 그 힘 하나밖에 없죠, 이거? 이 힘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고, 질량이 M짜리고, 공통된 가속도 3M분의 F다. 이렇게 곱해주면 없애주니까 3분의 1 F다. 근데 3분의 1 F라고 하는 건 3분의 1 F0랑 똑같은 말이다. 근데 어쨌든 이것은 틀렸다. 2번. 58번으로 가겠습니다. 8N으로 당겼는데 2kg짜리를, 근데 가속도가 얼마였다고? 3m/s 제곱밖에 안 나왔대. 그러면 R자임이 얼만데? 2kg짜리에 가속도 곱하면 R자임이 6밖에 안 나와. 무슨 말? 아, 마찰력이 왼쪽으로 2N이 작용했구나. 그런데 나로 오면 질량이 2랑 2, 총 4kg짜리야. 질량이 2배가 됐네. 그럼 마찰력도 몇 배? 2배. 그래서 이렇게 4N이 될 것이다. 어쨌든 기억, 가에서 수평면이 A에 작용하는 마찰력 2N 맞는 설명. 나에서 A의 가속도나 B의 가속도나 뭐 공통된 가속도가 되겠지. 근데 마찰력 4, 오른쪽으로 8, 그럼 R자임이 얼마? 4N 밖에 안 남죠. 근데 이 4N으로 질량 얼마짜리가 저기 같이 움직이니까 4kg짜리가 움직인다. 가속도 A가 얼마냐? 가속도는 1이겠네. 맞는 거. 지금 나에서 A가 B에 작용하는 마찰력의 크기, 아까 앞에서도 문제가 있었지만 이렇게 위에 올라가서 쭉 앞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A가 마찰력을 통해서 B를 이렇게 앞쪽으로 마찰력으로 앞쪽으로 끌고 가는 거다. 근데 공통된 가속도 방금 구한 게 1이었잖아. 그럼 여기다가 가속도만 딱 곱해주면 그게 B에 작용한 R자임이 그대로 튀어나온다. 그래서 2N이다 라고 해주면 되겠죠. 틀렸고 기억니은 3번. 그 다음에 59번. 자석의 질량이 M과 M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테이블이 탁자가 B에게 작용하는 힘이 없다. 무슨 말? B는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탁자와 서로 힘을 주고받지 않고 공중에 붕 뜬 채로 멈춰 있다. 어쨌든 간 R자임은 0이다. 그럼 B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따로 좀 그려볼까요? B는 아래쪽으로 뭐 있을까? 중력이 있겠지? 질량이 M이랬어. 그럼 이제 Mg라고 하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작용하는 힘이 또 뭐가 있냐면, A가 B를 잡아 당기는 자기력이 있을 거라고. 근데 그 자기력이 얼마가 돼야 될까? Mg가 돼야 두 힘이 평형을 이루면서 B가 가만히 멈춰 있을 수 있겠지. 그래서 A가 B를 잡아당기는 자기력의 크기는 Mg다. 맞는 설명이죠. 당연히 자기력은 서로 같은 크기의 힘을, A와 B가 서로 같은 크기의 힘을 주고받는 작용 반작용 관계니까 B도 A를 Mg라는 자기력으로 당길 거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A를 따로 또 그려보면 A는 지 몸에 작용하는 중력 Mg 있고요. 그 다음에 G가 B한테 준 이 Mg라는 자기력 만큼의 똑같은 반작용을 또 받았겠네. 그럼 아래쪽으로 EMG 그랬는데 A도 안 움직이거든. 왜? 이렇게 탁자가
A를 위로 떠받들어 주기 때문이지. 수직 항력이 그럼 얼마란 뜻? EMG가 되겠네. 그래서 니은도 맞는 거. A에 작용하는 중력과 탁자가 A를 미는 힘은 작용반작용. 앞에서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작용반작용은 주어랑 목적으로 바꾸면 된다. 중력이라고 하는 건 A에 작용하는 중력은 뭐야? 누가 누구를 지구가 누구를 당기는 A를 당기는 힘이잖아. 그럼 그거에 대한 반작용은 이렇게 주어랑 목적으로 바꾸면 되니까 A가 지구를 당기는 힘이다 라고 해야 된다. A가 지구를 당기는 힘이다. 이거 틀렸고 3번. 그 다음에 60번 가겠습니다. 마찰이 있다고 했고 처음에 이게 일정한 속력이래요. 일정한 속력 무슨 말? 가속도가 없다. 알짜 M0이다. 근데 여기에 작용하는 중력 mg가 있을 텐데, 그지? 여기에 마찰력이 이렇게 있을 텐데 장력은 어차피 서로 이제 반대니까 뭐 신경 쓸 거 없고. 근데 당연히 마찰력이 얼마란 뜻? 마찰력이 mg구나. 그러니까 둘이 상쇄돼 가지고 총 알짜임이 0이 되면서 전체 두 물체 모두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라지 mg가 아니고 스몰 mg이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오면 C의 질량이 2m짜리야. A는 라지 m인데 C는 라지 2m이거든. 그럼 마찰력도 몇 배? 그대로 2배가 된다. 아이고 이건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죠, 물체가. 그럼 마찰력은 오른쪽으로 이 2배가 된다. 중력도 mg가 있다. 그러면은 이 힘과 이 힘은 어때? 같은 방향이야, 그죠? 같은 방향, 이렇게 같은 방향이니까 전동기가 얼마의 힘을 써야 3mg라는 힘을 줘야 일정한 속력으로 가능해지지. 그래서 니은은 맞다. C이 B를 당기는 힘, 어쨌든 가에서건 나에서건 B가 무슨 운동한다고? 무슨 운동? 등속 운동한다 했으니까 아래쪽으로 mg, 위쪽으로 mg면 될 것이고, 아래쪽으로 중력 mg, 위쪽으로 장력도 mg여야 말이 되겠네. 그래서 틀렸다. 뭐라고 해야 돼? 가에서와 나에서가 같다. 얼마로서? mg로서 같다. 그래서 니은만 골라주면 되니까 2번 해주면 되겠네. 61번에 마찰이 역시 있는 문제고, 처음에 이제 정지해 있었대. 정지했어. 근데 중력값을 10m/s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아래쪽으로 중력 20, 여기 아래쪽으로 중력 10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런데 안 움직인다고? 이상하네. 여기에 무슨 일? 마찰력이 10N이 있으니까 이쪽 방향으로 10, 반대 방향으로 20 해서 알짜임 총 0. 그 문제가 아니군요. 여기 있네. 니은은 그래서 맞다 해주면 되고. 기억, B가 정지해 있을 때 P가 A를 당기는 힘, 그럼 A 멈춰 있잖아, 그지? 그러면 장력 얼마? 20이겠지. Q가 B를 당기는 힘, Q가 B를 당기는 건 뭘 생각하면 된다고? 그냥 이쪽에, 그죠? Q가 C를 당기는 힘과 똑같다. 양쪽에 무조건 장력은 똑같으니까. 그래서 Q가 C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얼마? 또 C가 멈춰 있잖아. 그럼 10이면 되겠네. 그래서 같지 않죠? P는 P가 A를 당기는 건 20, Q가 B를 당기는 건 Q가 C를 당기는 것과 똑같은 건데, 그거는 10이니까 2대 1이다. 틀렸다. 운동하는 동안 아까 마찰력이 가속도가 1m/s 제곱이래. 근데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요렇게 20이고 요렇게 10이 있단 말이야. 그죠? 아까 마찰력 10이라며. 그럼 안 움직이죠? 근데 살짝 밀었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거는 이제 최대 정지 마찰력이었던 거고, 막상 물체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운동 마찰력이 적용되는 건데, 운동 마찰력은 정지 마찰력보다 좀 작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롭게 다시 분석을 해야 된다. 아무튼 간에 자, 시계 방향으로 20, 반시계 방향으로 10, 그 다음에 여기 마찰력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니까 F 잡으시고, 운동 방정식을 세우면 20 10 F 이해되지? 는 총 질량 얼마? 5짜리. 근데 가속도가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대로 1이라고 써주면 되겠네. 따라서 마찰력이 얼마입니까? 이게 얼마니? 5입니까? 5N 이렇게 나올 것이다. 그래서 맞는 설명이다 해서 니은디그 4번. 자, 62번으로 갑니다. 62번 가면 10m/s로 가던 애인데, 여기 이제 마찬가지겠지. 여기도 10m/s로 이제 가고 있는 건데, 반대 방향으로 이제 마찰력이 작용했다는 얘기잖아. 질량 2kg짜리고 마찰력의 크기가 4N이래요. 그럼 작용하는 힘이라고 하는 게 마찰력밖에 없잖아. 중력, 수직 항력은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러면 F는 MA에서 4N이라고 하는 알짜 힘에 의해서 2kg짜리가 갖는 가속도는 2m/s 제곱이야. 그런데 가속도의 방향은 알짜 힘의 방향과 똑같거든. 근데 알짜 힘이 지금 마찰력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가속도도 마찰력도 모두 왼쪽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A가 2m/s 제곱으로 나오는 게 왼쪽 방향 가속도다라는 걸 알아야 돼. 왜냐면 얘가 지금 움직이는 건 오른쪽이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 속도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다라고 알아야 된다.
그리고 등가속도, 이걸 구하기 위해서 등가속도 운동 공식 세 번째 거 v제곱 마이너스, 그러니까 나중 속도의 제곱 빼기 처음 속도의 제곱은 2배의 가속도 곱하기 변이, 이걸 그대로 적용을 해주면 나중에 어차피 멈추는 거 아니야. 0 잡으시고 처음 속도는 얼마? 플러스 10m/s의 제곱은 2배의 가속도가 2는 2인데 왼쪽으로 2야. 그 다음에 변이가 얼마? L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네. 이거 조심하세요. 이거 마이너스 2라고 안 넣으면 틀려. 어쨌든 이건 마이너스 100은 마이너스 4L 이렇게 되니까 L은 25m. 5번. 63번으로 가겠습니다. 마찰력이 또 있는 것 같고요. 마찰력이 있는데 재질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거든. 재질이 다르다는 건 같은 질량이라고 같은 무게라고 하더라도 마찰력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야. 마찰력은 재질에 따라 또 달라지거든. 아무튼간 근데 등속 운동한데 뭐 이 녀석도 등속 운동하고 이 녀석들도 등속 운동을 한대. 그러면 어쨌든 이놈 모두 알짜 힘은 0인 상태이다 라는 얘기고, 마찰력이 있는데 여긴 지금 같은 재질인 거잖아. 이 가에서는 하나의 재질이니까 20N으로 당겼는데 이 전체 물체를 20N으로 당겼는데 어떻게 알짜 힘이 0, 즉 등속 운동을 할 수 있느냐? 여기에 작용하는 마찰력과 여기에 작용하는 마찰력의 합이 20N이다. 근데 마찰력은 재질이 같다면 질량, 즉 무게에 비례하기 때문에 3대2의 마찰력이 작용했을 거고, 당연히 여기 마찰력 얼마? 12N, 여기 마찰력 8N 해서 더해서 더해서 20N이 나온 거다. 그리고 이쪽으로 오면 여기 아래쪽으로 중력이 20N일 텐데 등속 운동을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반대쪽으로 얼마? 반대쪽으로 마찰력이 20이구나 이렇게 알면 되겠지. 그래서 마찰력의 크기는 가에서 A가 12, B가 8이니까 맞는 설명이죠. 니은 A에 작용하는 마찰력은 나에서는 아까 얼마였죠? 20이었고 가에서는 12였으니까 몇 배죠? 3분의 5배입니까? 그래서 틀렸다. 디귿. A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 뭐 B는 지금 중력 20을 받았는데 등속 운동을 해? 말이 안 되네. 반대쪽으로 얼마? 20을 받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20만큼. 그럼 이쪽도 마찬가지야. 이쪽은 조심해야 되는 게 이 친구 B는 오른쪽으로 20N을 받았거든. 근데 마찰력이 왼쪽으로 8이 있단 말이야. 그럼 B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얼마? 여기까지만 하면 12N이야. 근데 등속 운동을 해? 그럼 이게 0이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 무슨 말? A가 B를 왼쪽으로 12로 당겼나 보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틀렸다. 조금 더 첨가하자면 A가 B를 12N을 당긴 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여기 어차피 그죠? A에 작용하는 마찰력이 12N인 거 우리가 처음에 알았잖아. 그러면 줄이 당기는 거, 즉 B가 A를 당기는 거지. 줄이 A를 당기는 거, 이 녀석도 12N이야 말이 되겠지. 그래야 왜? A가 알짜 힘이 0이 되니까. 근데 A가 12N을 받고 가만히 있냐. 즉 장력은 양쪽으로 똑같이. 이것도 얼마다? 이것도 12N이다. 따라서 B라고 하는 친구는 장력 12N, 마찰력 8N, 오른쪽으로 손이 당기는 20N 해서 알짜 힘이 0이 된 거다라는 얘기야. 하여튼 1번. 그 다음에 64번 가겠습니다. 마찰이 없는 면에서는 기울기가 얼마? 3. 그러니까 가속도가 3이라는 얘기지. 마찰력이 없을 때 가속도가 3이었어. 왜 3이 나왔을까? F가 3N이니까 질량 1짜리에 가속도가 3이 나왔지. 그래서 기억은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마찰력이 있대요. 마찰력이 있어. 근데 뭐 L은 볼 것도 없네. 뭐 구하면 돼? 이거 면적 구하면 되지? 면적 구하면 속도 시간에서 면적이 변위니까 3m 맞는 거죠. 이건 빨빨 치우고, 그 다음에 니은만 해결하면 될 것 같아. 근데 니은 어때? 기울기가 가속도인데, 가속도는 뭐다? 알짜 힘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랬지? 여긴 가속도가 얼마야? 마이너스 기울기입니다. 마이너스 1.5야. 맞죠? 마이너스 빼먹으면 안 돼. 무슨 말? F가 오른쪽으로 작용했을 때 양의 기울기가 나왔는데, 마찰력까지 작용을 하더니, 음의 기울기, 즉 알짜 힘이 마이너스 방향이 되었다. 근데 그게 마이너스 1.5다. 그럼 우리는 뭐 한다? 질량 1짜리다가 가속도를 그냥 그대로 곱해주면 된다. 그럼 뭐가 되니까? 알짜 힘이 나오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5N이라고 하는 알짜 힘이 나왔다. 근데 아까 F가 몇 뉴턴? 3N이라며. 3N. 근데 알짜 힘이 왼쪽으로 1.5라고? 그럼 마찰력이 얼마여야 돼? 왼쪽으로 마이너스 4.5다. 그래서 4.5N이다. 틀렸다. 그래서 기억 디귿 4번. 65번. 보시면 이렇게 지금 빗면에 있는 B랑 그냥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A가 있는데 둘이 정지해 있대. 이상하죠? 누가 더 무겁다는 거? 아, B가 A보다 더 무겁구나. 그러니까 빗면이 받쳐주는 걸 빼고서도 둘이 힘의 평형을 이룰 수 있구나 라고 해서 기억은 맞는 거고요. 니은 가에서 A는 등속도 운동을 한다. B가 질량이 더 크다며. A 질량이 더 작다며요. 그러니까 당연히 알짜 힘이 이쪽 방향으로 작용했을 것이고, 알짜 힘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무슨 말?
등 가속도 운동을 한다. 그래서 틀렸고, 나에서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그죠? A에 작용하는 중력과 같으면 되겠지? 그러면 멈춰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서 틀린 거죠? 그래서 1번 해주면 되겠다. 자, 66번 가겠습니다. 16번 보시면 뭐 수업 시간에도 한 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PQ 구간, 마찰이 없는 구간이죠. 가속도 그냥 마찰 없으니까 그대로 여기 작용하는 중력 얼마? 10N. 10N 말고는 마찰력도 없고 수직 방향 힘은 생각할 필요 없고, 결국에는 뭐 이 10N이 전부네. 총 물체 질량 얼마인데? 총 물체 질량 4kg 짜리니까 F는 MA 해가지고 2.5m/s 제곱이다. 맞는 설명. PQ, 마찰이 없는 구간에서 A와 B 사이에 작용하는 마찰력, 앞에서 계속 했던 얘기야. 이거 A가 B를 마찰력을 통해서 앞으로 끌고 가는 건데, 어차피 전체 가속도는 얼마라고? 2.5라고. 여기 질량에다가 얼마만? 가속도만 그대로 곱해주면 그게 B에 작용한 R자 힘이자 A가 B에게 준 마찰력, 즉 A가 B에게 준 힘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2.5N이다. 맞는 거. QR 구간, 마찰력이 있는 구간이죠. 마찰력이 있는 구간에서 뭐 한다 그랬냐면, 여기 있네. QR 구간에서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인다. 그랬다는 건 전체 R자 힘이 0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면 뭐 작용하는 힘이 10N이었는데 전체 R자 힘이 0이 돼버리려면 이게 사라졌다는 얘기니까 마찰력이 10이다. 그래서 틀렸다. 10이다. 그 다음에 67번은 생략할까 하다가 이제 혹시 또 노림군까지 풀어보고 싶은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간단한 건데, 이것도 간단하다, 뭐 어려운 문제죠. 근데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중력이 있을 거야. 그 다음에 B에 작용하는 중력, C에 작용하는 중력이 있긴 있는데, 이렇게 빗면은 여러분들이 아직 빗면까지 다루기에는 조금 좀 이른데, 자기가 필요한 사람만 보라는 거지. 중력은 항상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잖아. 연직 방향이라고 하지. 근데 지금 빗면이 있으면 빗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작용하는 힘, C도 빗면 아래쪽으로 끄집어 당기는 힘. 무슨 말이냐면, 중력 때문에, 어쨌든 빗면에 이렇게 물체가 있으면 얘가 이게 굴러 떨어지는 이유가 중력 때문에 떨어지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렇다고 중력 방향으로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중력 때문이긴 한데, 어쨌든 중력만큼은 아니고 중력보다는 좀 작아진, 그죠? 중력 때문에 분리가 된 어떤 그 힘 때문에, 그래서 이걸 중력의 분리된 힘, 분력이라고 할 건데, 아무튼 중력의 분력이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력의 분력이라고 하는 건 만약에 이렇게 있어. 여기 질량이 m이야, 여기 질량이 2m이야. 알고 있죠? 중력은 mg, 중력은 2mg. 그러니까 중력은 질량에 비례하거든. 만약에 경사면이 같다면 중력이 지금 질량이 그대로 비례했기 때문에 이 중력 때문에 아래쪽으로, 빗면 아래쪽으로 당기려고 하는 그 힘도 그대로, 이게 만약에 F다? 그럼 이건 2F다. 질량에 비례하게 된다. 빗면이 같을 때 얘기지. 당연히 빗면이 달라버리면 또 새로 다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지. 기본적인 얘기고, 아무튼 이제 중력을 표시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이렇게 해서 아래쪽으로 당기는 FC, B에 작용하는 중력 때문에 B를 아래쪽으로 끄집어 내리려고 하는 FB가 있다. A도 그렇게 쓰려고 했는데 A는 그냥 공중에 떠 있다 보니까 그냥 중력 그대로 써주면 될 것 같아. 그럼 이 상태로 지금 가만히 멈춰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MG와 FB가 같은 방향이잖아. 그죠? 이렇게 가는 방향. C는 이렇게 가려고 하는 방향이니까 요거 두 개 합친 게 FC하고 같다 이거죠. 기억에 가에서 P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멈춰 있으니까 그 얘기가 무슨 얘기야? A에 작용하는 중력이죠. A에 작용하는 중력. 그 다음에 Q가 C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멈춰 있으니까 그 얘기는 FC하고 똑같은 얘기잖아. 그러면 둘이 같다? 안 되죠? 누굴 빼먹었어? FB를 빼먹었네.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 그 다음에 여기 그래프가 나와 있어. 일단 A를 끊어냈더니, P를 끊어냈더니, 그럼 여긴 지금 뭐야? 이 구간은 B하고 C가 같이 움직이는 거고, 이 구간은 B만 혼자 움직이는 거죠. 이 그래프 올라오는 건 지금 세로축을 보면 속력이라고 나와 있어서 그런 거야. 속도였다면 이렇게 됐을 거라고. 근데 속력이니까 크기만 표현해주면서 위로 튀어 올라온 것처럼 보이는데, 물체가 올라온 게 아니다. 물체는 C랑 끊어지면 점점 느려지다가 나중에 아래쪽으로 내려가겠지, 계속. 아무튼 뭐 가다가 막 우악 떨어지는 건 생각할 필요 없고, 아무튼 간에 이제 떨어지는 거다 이거야. 그런데 기울기가 보니까, 기울기가 가속도의 크기가 될 텐데, 기울기가 1대 2죠. 기울기의 크기가. 그러니까 여기를 우리가 A라고 잡고 이걸 2A라고 잡자고. 물론 마이너스 2A이긴 한데, 그죠? 이렇게 나온다. 그럼 어떻게 된 거냐, 그게. 그게 어떻게 된 건지를 보면,
B하고 C가 같이 움직일 때는 어떻게 움직이는 걸까? FC 이 녀석, 그 다음에 마이너스 반대 방향으로 누구? FB 했더니 B랑 C가 M 플러스 3M 짜리가 같이 움직이는데 그때 가속도가 A였어요 라는 얘기야. 이거 A. 그 다음에 ET0일 때 C도 끊겼을 때 Q도 끊겨가지고 B 혼자 움직일 때지. 그럼 B에 작용하는 힘은 마이너스 FB가 전부일 거 아니야. B의 질량은 M짜리고 근데 곱하기 가속도가 얼마? 마이너스 2A가 된다. 그러니까 FB가 얼마다? 2MA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FB라고 하는 걸 어디다가 집어 넣어주면 될까? 당연히 이렇게 쏙 넣어주면 되겠네. 그죠? 그럼 4MA, 2MA니까 FC는 얼마? FC는 6MA가 된다. 그런데 놀랍죠? 뭐가? FC가 뭐야? B에 작용하는 중력 때문에 생기는 그 끄집어 당기는 힘, 중력의 분력. B의 중력의 분력, C의 중력의 분력인데 질량이 1대3인데 힘도 1대3이 나왔네? 무슨 뜻? 이 경사와 이 경사가 같은 경사다. 같은 각도의 경사다 라는 얘기야. 같은 각도의 경사다. 아무튼 3t0일 때 B와 C의 가속도의 크기는 서로 같다. 질량이 1대3인데 작용하는 힘이 각각 3t0는 이제 어차피 둘이 빠이빠이 한 거잖아. 그럼 B는 이 힘만 작용하고 있을 거고 C는 이 힘만 작용하고 있을 건데 질량이 1대3, 힘도 1대3. 그럼 가속도는 같아야지. 디귿 0에서 2t0까지 C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라고 하는 건 이제 빗면에서 내려오든 그냥 내려오든 간에 이렇게 내려왔더라도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계산해? 요렇게 해가지고 연직으로 내려온 요 높이를 계산하죠. 우리 뒤에서 네 번째 4주차 때 할 거야. 역학적 에너지. 아무튼 요 높이 보는 건데 지금 공교롭게도 양쪽 빗면이 경사가 어떻다? 이 경사와 이 경사가 같다는 거지. 그럼 뭐 얘가 이렇게 쭉 내려간 높이나 얘가 이렇게 쭉 올라간 높이나 그 높이가 똑같을 거 아닐까? 그죠? 같이 끌려가는 거니까. 그럼 얘가 내려가는 거나 얘가 올라간 거나 수직 높이가 똑같다는 얘기가 돼버리고 근데 질량이 1대3이네. 그러면은 C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라고 하는 거 뭐 3mgh라고 예를 들어 보면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은 질량이 M이니까 그냥 mgh 이렇게 될 거라고. 그래서 3배다. 니은 디귿 4번. 자, 마지막 문제. 마지막입니다. 68번 역시 선택적으로 풀고 싶은 사람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아마 통합과학 준비하면서도 많이 이제 배웠을 건데 요 개념 하나 체크하고 갑시다. 어떤 물체가 뭐 질량이 M짜리가 있다, 2M짜리가 있다 상관없이 자유낙하를 하면 요렇게 H만큼을 공통적으로 떨어졌을 때 여기 도착할 때 속력, 도착했을 때 속력은 어떻게 구했다? V는 루트 지긋지긋하게 해서 이거죠. 루트 2GH다. 무엇이 없다? 질량에 대한 항이 없기 때문에 질량과 상관없이 같은 높이를 마찰이 없는 면에서 여기 마찰 없어야 됩니다. 그죠? 여기 마찰이 없어. 마찰 없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 어차피 도착할 때 속력은 질량과 상관없이 똑같다. 질량이 똑같다. 근데 요거 이제 자유낙하고 빗면으로 왔잖아. 빗면으로 와도 마찬가지인 게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더디게 내려왔을 뿐이지 어차피 이 물체가 마찰이 없으면 이 수직으로 얼만큼 내려왔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돼. 역학적 에너지 보존 중학교 때 배웠던. 그리고 우리가 4주차 때 할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렇게 내려오나 저렇게 뭐 빗면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나 어차피 이 수직으로 내려온 높이만 같으면 이 둘이 속력이 같은 것처럼 얘네 둘도 같은 만큼 내려오면 속력이 똑같단 말이죠. 그래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겠지 생각을 해보시면 mgh라고 했을 때 그 포텐셜 에너지 구할 때 mgh 할 때 그 h가 이 수직 높이잖아. 그러니까 빗면을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도착할 때 속력이라고 하는 건 빗면을 신경 쓸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뭣도 신경 쓸 필요 없다. 질량이 얼마인지도 신경 쓸 필요가 없더라 라고 했던 거 기본 배경 지식으로 가고요. 지금 이건 약간 어려운 문제에 속하니까 아무튼 간에 뭐 A0 B0에서 출발했대요. 출발했는데 처음에 그럼 뭐야? 멈춰 있었다는 거 아니야? 줄을 끊으니까 출발했다는 거지. 그죠? 줄을 끊으면 그러면 지금 멈춰 있었다. 처음에 멈춰 있는 이유가 뭐야? 이쪽으로 작용하는 힘과 이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똑같으니까 멈춰 있을 수 있는 거지. 그걸 뭐 FA, 그것을 뭐 FB라고 한번 해볼까? 그럼 FA와 FB가 똑같다는 얘기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 잠깐만 지울게. 보니까 요 땅하고 A가 A1까지 왔을 때 B가 여기 B2까지 온대요. 근데 거리가 S와 ES래. 무슨 말? 같은 시간이 흘렀을 텐데 얘는 S밖에 못 가고 얘는 ES만큼 갔다고? 이동거리가 1대2네.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 간 거리가 1대2가 나왔으니까 평균 속력도 1대2가 나와야겠네. 그러면 여기 도착할 때 속력을 V라고 하면 여기 도착할 때 속력을 2V라고 잡으면 되겠다. 선생님 그건 도착 속력인데 그러니까 왜래?
0에서 출발해가지고 2V가 되고 0에서 출발해서 A가 되면 2개 더해서 반띵, 2개 더해서 반띵 하면 평균이 1대2가 되지. 아하. 그래서 우리는 그냥 기호를 V, 2V라고 잡고 문제를 풀겠다 이거야.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웃기죠? 같은 시간이 흘렀는데 얘는 속력이 V만큼 변하고 얘는 속력이 2V만큼 변했다? 그러면 가속도가 이거 A고 이건 가속도가 2A가 되겠지? 같은 시간 동안 속도 변화량이 가속도니까. 근데 처음에 멈춰 있었다며. 그래서 FA랑 FB가 같다며. 그런데 질량에다가 가속도 곱하고 얘는 질량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MB 질량에다가 가속도를 곱하면 그게 각각의 두 물체에 작용한 힘이었을 텐데 이 두 개가 같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 그죠? 그럼 결국 MB는 절반이다. 2분의 1 M이어야 곱한 값. 그러니까 곱한 값이라고 하는 건 두 물체에 작용한 힘이 같았다는 얘기다 라는 게 나오는 것이고, 디귿부터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문제를 보니까 디귿 보시면 A2에서 A 속력, 이거 방금 선생님이 사전 지식으로 알아두는 게 좋다라고 했던 거, 어차피 낙하한 수직 높이, 그죠? 요거 수직 높이, 요 높이만 같으면 질량 상관없이, 빗면 상관없이 무조건 같은 거다. 근데 아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A 속력 V라고 했고 여기를 2V라고 잡았잖아. 그러면 B도 여기 B1을 지날 때는 속력이 V였을 것이고 A도 여기 뭐죠? 얘랑 같은 높이를 여기를 지날 때는 속력이 2V가 됐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것은 맞는 설명이 되겠다. 니은만 해결하면 되겠네요. 잠깐만 지우고. 근데 니은도 간단합니다. 여기서 0에서 출발했다가 V가 되고 여기서 2V가 됐다는 얘기야. A 무슨 운동할까? 쭉 따라 내려가는데 빗면의 경사가 일정하니까 등가속도 운동을 했을 거거든. 등가속도 운동을 했는데 이게 무슨 말? 단위 시간당, 그러니까 1초당 속도 변화량이 똑같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0에서 V가 되는데 걸린 시간과 V에서 2V가 되는데 걸린 시간은 똑같을 거라고. 그럼 같은 시간이 흘렀다는 얘기야. 같은 시간이 흘렀다. 근데 같은 시간이 흘렀는데 처음에 여기서 그러니까 A1까지 갈 때 평균 속력은 2분의 1V, 그 다음에 처음부터 저기까지 A2까지 잡아서 평균 속력을 구하면 0 더하기 2V의 절반이니까 V. 근데 걸린 시간 얼마? 여길 T초, 또 똑같은 T초 흘렀다고 보자고. 그러면 처음에 A1까지는 평균 속력 곱하기 시간, 그 다음에 처음부터 A2까지는 걸린 시간이 2T초 이렇게 되죠. 그럼 결론적으로 거리가 나올 텐데 속력 곱하기 시간 했으니까 거리가 4대 1이 나온다라는 얘기지. 무슨 말일까? 자, 잘 이해 안 되면 찬찬히 다시 돌려봐도 되고, 그래도 모르겠다 하면 나중에 겨울 때 해도 됩니다. 결국에 이 길이와 이 길이는 1대 4라는 비율이 나온다. 근데 문제에서 뭘 물었다? 요 길이를 물었으니까, 그죠? 3S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너무 어려운 문제 하려고 너무 막 낑낑댈 필요 없어요. 이거는 자기가 필요한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됩니다. 어려운 문제는 선택적으로 하라고 노는 거야. 고생했고 다음 주에 봅시다.